안녕하세요. 저희조는 이조입니다. 그리고 팀장은 김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의 발표를 맡게 된 하연주입니다. 저희가 고른 방송사는 TV조선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TV조선의 기본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의 이슈와 편성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 센터 100의 기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홍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은 대한민국의 유료 플랫폼으로 방송하는 대한민국의 종합편성 채널입니다. TV조선은 2011년 1월 18일에 창립하여 2011년 12월 1일에 개국하였습니다. TV조선은 조선일보가 출자하여 만든 방송사로 조선일보가 대주주입니다. TV조선의 제작 및 경영 철학은 개방성과 창의성이고 슬로건은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입니다. 다음으로 TV조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7월 22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종합편성 채널 탄생 기반이 생겨났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종합편성 방송 채널 사업자로 선정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011년 1월 28일 조선일보의 조선을 따서 CSTV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7일에는 법인명을 CSTV에서 조선방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1일 종편 4사가 모두 개국하여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2018년 8월에 로고 표시를 한글로 쓴 TV조선에서 영어로 쓴 TV조선으로 변경하였고 2018년 12월 1일에 TV조선2라는 채널을 개국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 TV조선3라는 새로운 패밀리 채널을 열게 됩니다. TV조선의 패밀리 채널에는 TV조선, TV조선2, TV조선3가 있습니다. TV조선의 채널 번호는 19번입니다. TV조선의 프로그램들은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인 TV조선2에서 재방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조선2는 2018년에 개국한 조선일보 계열의 케이블 방송이고 버라이어티와 드라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 타깃층은 중년층입니다. 2021년 4월 1일 TV조선은 TV조선3라는 새로운 패밀리 채널을 열었습니다. TV조선3는 트롯 그 이상의 즐거움, 건강 그 이상의 웰빙이라는 슬로건 아래 40세에서 60세 이상의 시청자를 주 타깃으로 설정해 트롯 중심의 웰빙 버라이어티 채널을 지향합니다. 다양한 트롯 킬러 콘텐츠를 특별판으로 제작해 주요 프라임 시간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트롯 기반의 오리지널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건강 및 여행 등 타깃 지향형 웰빙 프로그램으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TV조선의 2012년 연간 총 적자 규모는 550억 원인데 영업 외 비용 손실이 10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TV조선 경영기획실장이 회사 돈 101억 원을 횡령 후 도주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TV조선의 경영기획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은 전년도인 2011년에 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TV조선이 낸 영업이익은 589억 원입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전체 언론사 중 지난해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낸 언론사는 TV조선이라고 합니다. TV조선의 주 시청자층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성공과 관련하여 시청률 조사 업체 관계자는
시청자들은 이제 보도 프로그램 외에는 채널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하며 한국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닐슨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미스터 트롯 1회에서 5회 시청자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시청자가 평균 43%로 나타났습니다. 50세에서 59세 시청자 비중도 27.8%였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시청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데요. 이는 TV조선의 평균적인 시청층 연령 비중입니다. TV조선은 지상파에 머물던 중장년층 시청자까지 끌어오는 전략으로 신기록을 세운 셈인데 지상파, 종편을 통틀어 중장년층 시청자 비중이 가장 높다는 약점을 활용해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냈습니다. 박준우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TV조선의 시청자의 64%가 60대 이상이다. 60대 이상이 전체 시청자의 한 64%인데 이게 MBC와 SBS 같은 경우로 보면 한 33% 정도 된다. 지상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올드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고령 시청층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의 최고 시청률은 18.1%입니다. 미스터 트롯은 지난해 1월 첫 방송 당시 12.5%의 시청률로 출발해 방송 5회 만에 20%를 돌파하며 유료 방송 역대 최고 시청률을 매회 갈아치웠고 최종의 시청률은 무려 35.7%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미스터 트롯은 출연진을 내세운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와 같은 프로그램들도 연이어 방송을 하게 되면서 TV조선은 1년 넘게 종편 1위 채널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TV조선 글로벌 K-팝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는 첫 회 만에 동시간대 전 채널 통합 시청률 1위 자리를 꿰차며 새로운 국민 예능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저희 조가 기획한 프로그램은 센터 100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센터 100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센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노년이 주인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센터 100의 컨셉은 TV 속 복지센터입니다. 센터 100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 속 노인들에게 정보를 주고 문화를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와 복지 그리고 생활정보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방송되며 방송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내에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한 VCR 영상과 인터뷰 영상을 활용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정확한 정보와 문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TV조선이 대표 예능 내일은 미스터 트롯 열풍에 힘입어 2020년도 시청 점유율에서 압도적으로 종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시청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TV조선은 시청 점유율에서 6.68%를 기록했습니다. 사업자 시청 점유율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294개 방송사업자의 202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TV조선은 지상파 방송 4사와 종합편성 채널 4사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시청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닐슨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미스터 트롯 1회에서 5회 시청자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시청자가 평균 43%로 나타났습니다. 50에서 59세 시청자 비중도 27.8%였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시청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셈입니다. 이는 TV조선의 평균적인 시청층 연령 비중인데요. 이와 같은 자료는 중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 채널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39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17년 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TV조선은 평균 시청자 연령이 56세라고 합니다. 즉,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중장 노년층을 겨냥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시청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TV조선에서 방영되는 센터 100 생활 프로그램은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지만 노년층의 문화를 알려줄 수 있기에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100의 M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MC 조혜지와 MC 유한소를 MC로 선정하였습니다. 조혜지 MC는 한국경제TV 세상의 모든 절세의 MC를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조혜지를 MC로 선정한 이유는 센터 100이 MC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MC의 분량이 적기에 비교적 저렴한 출연료를 받는 MC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MC 조혜지는 세상의 모든 절세라는 생활경제 프로그램 MC를 맡은 이력이 있어 다양한 정보 전달과 복지 설명을 하는 데 탁월할 것입니다. MC 유한솔은 MBC 안동지역 아나운서입니다. MC 유한솔은 생방송 TV 정보쇼 해피데이를 진행한 이력이 있고요. 이분을 MC로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 진행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센터 100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월요병을 극복하는 문화교실이라는 컨셉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와 해당 문화 전문 MC가 나와서 문화교실을 열 생각입니다. 노래교실, 요리교실, 그림교실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래교실에서는 노래지도사 곽진환을 강사진으로 선정했습니다. 곽진환은 서경방송에서 쿵짝쿵짝 신바람 노래교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요리교실에서는 요리연구가 노고은을 강사진으로 선정했습니다. 노고은 요리연구가는 현재 세상의 모든 레시피 대표로 메뉴 개발 컨설팅, 요리 및 푸드 콘텐츠 제작, 방송 활동, 요리 유튜브 등 다양하게 활동 중입니다. 세부 구성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프닝 멘트를 하고 당일 진행할 주제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요일에 콘텐츠를 진행하게 됩니다. 클로징 멘트와 함께 방송이 마무리됩니다. 화요일은 숨은 복지 찾기라는 컨셉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한 주에 해당하는 복지 제도 및 복지 시설을 VCR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지원 제도가 특정 지역에서 하는 제도일 경우에는 복지일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비슷한 제도를 같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복지 정보에 따라 소수의 패널 관객을 섭외할 수도 있습니다. 패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 제도의 장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강사진은 유튜브에서 복지 마블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양스텔라입니다. 양스텔라는 구독자 66만 명을 보유한 복지 정보 전문가입니다. 세부 구성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프닝 멘트를 하고 MC가 그날의 주제와 강사진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VCR을 통해
복지 혜택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클로징 멘트로 방송이 마무리됩니다. 수요일은 정보를 다뤄서 정보를 낚아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들이 모르고 당하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다루고 예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회는 디지털 디바이드 시대로 사회 계층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들을 노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어 정보 격차 해소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강사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강사진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경민입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도 함께 강사진으로 뽑았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를 강사진으로 선정한 이유는 전문적으로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보전달 강사진은 박연미 경제기자입니다. 박연미 경제기자는 전 YTN 경제기자입니다. 박연미 기자는 현재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 구성안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프닝 멘트를 하고 강사진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VCR을 통해 범죄에 대한 정의, 사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기계와 앱의 사용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강사진은 VCR에서 나온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예정입니다. 클로징 멘트와 함께 방송이 마무리됩니다. 스튜디오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프로그램 스튜디오로 만들 예정입니다. 중앙에는 MC가 이렇게 앉을 예정이고요. 스튜디오의 배경색은 원색 두세 개 이상을 사용해서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뒤에 배경은 요일마다 조명색을 다르게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문화센터와 비슷한 느낌으로 좌석을 배치하였습니다. 패널들은 강사진을 바라보며 문화활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MC와 강사진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리플릿을 사용할 것입니다. 장년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리플릿을 비치하여 업무를 대기하는 동안 리플릿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리플릿 홍보의 메인 타겟층은 노년층이기 때문에 글씨의 크기를 키우고 이해하기 쉽게 리플릿을 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5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수도권 지하철은 물론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지하철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하철 광고는 노년층은 물론 장년층도 자연스럽게 접하기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버스 광고는 비교적 저렴한 차량 내부의 천정형 또는 모서리형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개 광고의 하단에는 QR코드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SNS를 통해 방송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0대는 전체 대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20대는 인스타그램을, 40대에서 60대에는 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40대에서 60대 연령층을 공략하기 위해 카카오 스토리와 밴드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인증사진 등을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방송 클립으로도 홍보를 할 예정인데요. 방송 프로그램의 클립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네이버 TV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닐슨 코리아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의 2020년 대비 2021년의 시청자 수는 4살에서 19세와 20살에서 49세층에선 0.2%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에서는 8.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시청자 구성비에서는 TV조선은 50대 이상이 전체 구성비 중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TV조선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주로 시청하는 채널인데요. 따라서 채널 내 TV 광고를 하여 중장노년층에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